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1.60% 올랐고 S&P 500 지수는 1.7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40%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는 2.95% 이상 오르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이민소비재 금융 관련주가 모두 2%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11개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두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3.7% 올랐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으로 나왔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대형주들이 전날 소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1% 내외로 하락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1%에서 2%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4%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금융주들도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관련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의 주가가 각각 2%,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과 같은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당분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관과 국민에 대한 백신 키트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이날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날 델타 항공의 주가가 5% 이상 오르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도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이나 라스베이거스 샌즈 주가도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보잉의 주가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날 마이크론의 주가는 10% 이상 올랐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NXP 반도체의 주가도 3% 이상 오르고 AMD의 주가가 6% 이상 오르는 등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오늘 6% 이상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국채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이제 그 단기적인 감해도 포지션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이나 그에 따른 알려지지 않은 영향 같은 것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채권은 그동안 너무 과매수 상태였고 주식은 너무 과매도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관련 이런 이제 그 증세가 만약에 약하다면 여전히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랠리를 보일 것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휴 그 주간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시기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더 나은 재건 계획, 그러니까 BBB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무산될 위기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과잉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어쩌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이제 그동안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 워낙 S&P 500 지수가 20% 이상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이 이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제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저가 매수세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그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지만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 약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 환경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내년에 연준의 그 부양책 자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영향으로 계속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도 계속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분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와 초완화적 통화 정책의 종료로 내년까지도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샤프 비율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샤프 지수 혹은 샤프 비율이란 한 단위의 위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 성과가 성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그 샤프 비율이 높은 종목에는 글로벌 페이먼트랑 펜내셔널 게이밍, 그리고 티모바일, 알래스카 항공, 시티그룹, 그리고 메드트로닉, 사우스웨스트 항공, 어슈어런트, 그리고 타겟 시스코 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아직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습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어 매니징 디렉터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이 기존 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법안이 주요 내용을 담은 1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될 시간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법안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헬스케어와 청정에너지 관련법은 아직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3분의 1, 그리고 1조 달러 미만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최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3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이트 캐피털 마켓츠의 벤자민 셀즈베리 연구원은 맨친 의원의 우려를 반영한 법안으로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바이든의 의제 일부를 2022년 초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2023 회계연도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또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니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쪼개서 별도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법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법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듭된 협상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규 감염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더 빨리 확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며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 시즌 각종 모임과 행사가 오미크론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 환자 최고치는 지난 1월 7일 기록한 25만 명입니다. CDC는 오미크론 환자의 중증도가 낮더라도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CDC는 전날 코로나 감염자 현황 보고에서 지난 12일에서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 중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73.2%를 차지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무료로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사들일 예정인데요. 다음 달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각 가정에 몇 세트를 보내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각 지역에 연방정부 코로나 검사센터를 열어 각 주 정부의 검사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뉴욕 등 대도시부터 검사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군 의료 인력 1,000명을 민간병원의 코로나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0.1%에 불과해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작년 7월 이후 올해 7월까지 39만 2,66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1937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 증가 규모가 1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사례입니다.
또 직전 동기 대비 성장률은 0.1%로 인구조사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래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 요인별로 보면 해외 이민자가 24만 5천 명 순증했고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이 14만 8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더 많았던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별로는 33개 주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 뉴욕이나 일리노이 등 11개 주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워싱턴 DC 인구도 2.9% 감소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